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를 한 대 더 사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제가 이렇게 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걸 사겠다고 찜을 해놓는 건 아닌데 약간 뭐 관심이 있다. 바로 개꿀팁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한 내용이긴 한데, 자, 이 가격이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가격이 내렸어요. 처음에 이 가격이었다가 이 가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이었다 이 가격이 된 거고, 이 가격이었다 이 가격이 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왜 말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차를 사려고 고른 다음에 그거를 사려고 확신이 섰어요. 딱 확신이 생겼으면은 바로 사지 말고 찜을 해놓고 조금 대기를 하는 거죠. 중고차는 가격 안 팔리면은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다 대출일 텐데, 이게 오래 갖고 있으면 오래 갖고 있을수록 손해잖아요. 가격을 내려서 조금이라도 빨리 팔면은 그만큼 이자가 덜 나가니까 가격이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일주일 전쯤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한 535i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50만원이나 떨어졌죠. 여러 개를 찜을 해놓고 조금 대기하면서 한 마리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이렇게 풀 속에 숨어서 지켜보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개 해놓고 이렇게 관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개꿀팁인 게, 왜냐면 여러분 봐봐요. 990만원에서 920만원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1000만원이라고 쳐요. 근데 1000만원에서 70만원이 까였다고 치면은 취등록세가 7%잖아요. 중고차 상사에서 사면. 그럼 취등록세 벌은 거예요, 이미. 그런 식으로 바로 사지 말고 대기를 하셔라. 제가 고민하면서 이게 사는 과정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제가 조금 신비로운 차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관심이 있어서 해놨었는데, 요거는 무려 960만원에서 70만원에서 890만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118D 스포츠 후기형이기 때문에 B47 엔진, 개선형 엔진이 들어가고 진동이나 이런 여러모로 개선이 돼서 나온 모델이고, 더욱더 이걸 고른 이유가, 이제 128D 같은 경우도 전기형은 이제 N47 엔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외관에서 128D는 전기형 후기가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외관은 얘가 좀 훨씬 난 것 같고, 키로수가 15만 8천 킬로예요. 안 타고 보면 많은 건데, 왜 이거를 고르냐면, 저는 지금 개꿀 가성비인 걸 노리기 때문에, 오래되고 그나마 키로수가 짧은 것보다 연식이 얼마 안 됐는데 키로수가 많은 차들, 요런 거를 생각 중입니다.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행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이 탈수록 뭐 DPF 관련도 그렇고 이거를 관리하면서 타는 게 더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자인이 저는 후기형이 훨씬 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요거 간단하게 외관을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외관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원래 약간 분석을 하는데, 얘는 뭐 타이어가 솔루스 TA31 요런 타이어인데 무난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 이 사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없고, 약간 이런데 뭐 버튼 까짐 같은 거 원래 F바디 고질병인데 없는 거 뭐 이 정도. 사진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외관은 하얀색 후기형 118D다. 근데 조금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성능 점검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을 보면요, 이런 거 보면은 매연 4%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거 없고, 리콜 대상 같은 거는 해당되는데 미이행이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사와서 받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유추해봤을 때는 이제 자기가 차에 조금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면은 보통 리콜을 받겠죠. 근데 뭐 바쁘거나 뭐 일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전 차주가 차에 관심이 있었을까. 근데 리콜은 일단 미이행이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은 게, 리콜이 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받고 1개는 안 받았을 때 미행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서 좀 이따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재밌냐면, 자, 외판 뼈다구 멸종해요. 교환도 없고 성능지상으로는 아예 그냥 없습니다. 아무것도 깨끗해요. 아주 매우 깨끗한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런 것도 다 미세누유 뭐 이런 거 양호 없이 깔끔합니다. 근데 성능지가 깨끗하잖아요. 보험 이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유자 변경이력 3회, 내차 피해가 1187만 2100, 타차가에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의문이 드는 거죠. 이렇게 수리비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1시리즈 원래 신차 가격을 생각하면은 꽤 큰 편인데 어떻게 아예 성능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는가.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이제 바로 말씀드릴 거고, 뭐 사용 이력 당연히 없고, 소유자 변경 이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양호한 상태죠. 2015년에 신차가 출고가 돼서 4년 뒤에 팔고, 요 사이에 한 번 더 있긴 한데, 소유자 변경 이력은 가격이나
연식을 생각했을 때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더러운 편은 아니다. 당연히 1인 신조가 좋긴 한데 1인 신조차는 찾기가 쉽지 않고 요 정도는 한 사람이 보유한 기간이 4년, 그 뒤에 분이 3년을 사셨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짧게 막 두세 달씩 타고 버린 그런 기록이 없이 이 정도면은 뭐 차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묵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사고 내용 2018년 11월 24일에 800만원, 2013년 5월 23일에 318만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고가 2018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2023년인데 5년 지난 사고고 요때부터 차를 꽤 많이 탔을 거란 말이에요. 차가 이제 문제없이 사실 잘 굴러가서 잘 된 수리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이 사고가 비용은 커 보여도 뭐 그렇게 차에 큰 영향을 주는 사고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능 기록부 상에는 뭐 뻑다구가 문제가 없으니까, 차 프레임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물론 요즘에는 또 성능지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는 그러는데, 만약에 이 차를 사게 되면은 뭐 딜러분한테 성능지 원본을 뭐 볼 수 있냐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이게 이렇게 부품이 650에 800만 원인데 여기도 부품이 250에 310만 원. 근데 어떻게 성능지에는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느냐. 성능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쿼터 패널, 루프 패널, 사이드 실 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를 편개합니다. 후드 부분은 판글 용접수를 교환하는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범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범퍼를 통교체했어도 여기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냥 800만 원 정도의 수리면 범퍼를 싹 갈고 헤드라이트 갈고, 근데 이런 식으로 했어도 좀 큰 금액인 것 같기는 해요. 범퍼에 헤드라이트라고 해도.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휀다도 조금 그랬는데 휀다를 이제 탈착을 안 하고 교체를 안 하고 판금을 한 거죠. 바로 도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진 않는데 보험이력은 있는 걸로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왔으면은 뭔가 헤드라이트 같은 비싼 부품 같은 게 들어갔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거는 또 성능 기록부에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어떤 사고였을까. 물론 이 사고가 나고 수리가 돼서 5년 동안 잘 타서 뭐 로드 테스트가 끝났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게 웃긴 건데 여러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세요. 왼쪽이 더 새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약간 누렇지 않나요? 이 부분은 오른쪽은, 그러니까 차상으로 왼쪽 헤드라이트는 약간 누렇고 얘는 약간 하얗지 않나요?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이게 새 거를 교체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얘가 확실히 하얘 보이거든요. 얘보다. 얘 BMW 약간 뭐 고질병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차가 오래되면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노래지는 황변이라 그러나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얘가 보면은 여기가 더 하얘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 범퍼까지 싹 해가지고 요런 사고가 아닐까, 요런 데를 수리한 것이 아닐까, 요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추리만 해보고 끝낼 게 아니라 이제 크로스 체크를 들어가는 거죠. 크로스 체크를 들어가는데, 제가 요즘 헤이딜러를 애용을 해요. 헤이딜러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내 차 살 때 들어가시고 여기다가 차 번호를 치시면 돼요. 차 번호를 치시는데 저는 아까 쳐놨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판매 시작한 지 1개월 18일째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상사에서 올린 지 1개월 18일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팔려서 70만원을 낮춘 거고 뭐 그런 식인 건데, 사진도 추가적으로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오른쪽 헤드라이트가 더 밝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보시면은 얘가 더 하얗지 않나요? 이 부분이 더 하얗지 않나요? 여기가 더 노랗고 약간 하얗지 않나요? 다시 봐도 아까 그거 하나상으로 그냥 빛 때문에 잘못 나온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조금 신빙성이 있는 추리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헤드라이트를 교체했을 것 같다, 보험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진들도 또 있지만 뭐 특별하게 의미는 없고요. 헤이딜러가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법인이 신차로 출고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내 차 뭐 이런 거 2016년에 6월 20일에 사고가 있었대요. 64만원 사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요거 부품도 없는 거 보면은 그냥 뭐 긁은 거 도장 같은 거 한 거 같고, 리콜 대상이 포함됐는데 이게 아마 리콜 여부를 알 수 없음이라 나오지만 아마 됐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리콜이라 완료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래도 내가 받아오고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이력, 기타 수리.
요거는 제가 다른 차들을 보면은 나오기도 하는데 어디 뭐 서비스 센터에서 했으면은 주 코어롱 모터스 뭐 어디 해갖고 나온 경우도 있지만 요거는 제대로 전산이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이 기타 수리가 43,000km의 사고가 난 게 요 사고입니다. 아까 그 말한 비싼 수리. 부품 650에 공임 74만원, 도장 80만원. 요 사고가 11월에 난 거죠. 43,000km 타고 요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해서 지금 158,000km니까 이 사고가 800만원이어서 커 보이지만 거의 이제 10만 km를 더 탄 거니까 이 사고가 이 차를 타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BMW 디젤 리콜이죠. 근데 요거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리콜 완료라 돼 있고, 아까 그것도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리콜은. 그리고 정비료, 엔진오일 이런 것도, 요런 게 헤이딜러 어플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엄청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엔진오일 이런 거 정비해서 이제 전산상으로 기록을 해서 나오는 거고, 이게 만약에 등록을 안 해놨으면 엔진오일 교체한 게 한 번도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갈았을 때는 엔진오일 이렇게 등록되어 있지만 더 교체한 게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소유자 변경. 경기 수원시 20대 남성이 샀대요. 20년 7월에. 그러고 사와서 한 달 뒤에 이 차를 좀 타봐야겠다 해서 오토미션 오일, ZF 라이프, 가드, 플루이드 해서 뭐 미션 오일까지 교체를 하고, 기타 수리 뭔지 모르겠지만 기타 수리에 토탈 전체 점검해서 차를 한번 그래도 뭔가 관심 있게 해보려고 하신 거죠. 차를 사고 나서 점검을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리콜 또 있었는데 리콜 완료돼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리콜 완료됐는데 환경부에서 한 것만 알 수 없음이라 돼 있으니까 아마 리콜도 전체적으로 다 돼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의미가 1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검사를 통과했고, 기타 수리 어디서 수리했고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 기본적으로 등록이 잘 안 되어 있네요. 앞펑크 수리 이런 거 등록이 되어 있고, 1월에 정비 이력, 기타 수리, 브레이크액 교환, 엔진 오일, 오일 필터, 타이어 공기압, 범퍼 보수 도장, 좌 펜다 황금 도색,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알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보수해서 도장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성능 기록부에 안 남는 사고, 범퍼나 뭐 헤드라이트 이런 거 관련일 것 같다 그랬는데, 보수 도장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범퍼 쪽에 뭔가 사고가 있었던 걸로 예상이 가고요. 그래서 성능 기록부에 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또 5월에 사고, 이거 역시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성능 기록부에 안 남는 사고잖아요. 부품 257만원. 이것도 아마 범퍼일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6월에 이게 재밌습니다. 프론트 범퍼. 이게 R&I가 아마 정확하게 뭐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리플레이스나 리무브 그리고 뭐 인스톨 이런 거 아닐까요? 제거했다가 다시 끼고 배선 점검, 기타 수리, 앞범퍼, 뒷범퍼 다, 그러니까 뭐 수리했다 이거잖아요. 이 차에 1,000만원 정도 보험 이력이 잡혀 있는 거는 앞범퍼, 뒷범퍼 해서 요런 범퍼 관련 수리가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들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봐도 한쪽이 조금 더 밝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 범퍼를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비, 뭐 엔진오일 광고 나오고, 타이어 공기압에 냉각 라인 세정 100% 교환, 이런 건 뭔지 모르겠는데 차 뭐 연료 같은 거 클리닝을 했다는 거겠죠. 뭔가 했다는 거겠죠. 차를 이렇게 7월에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파셨네요, 차를 헤이딜러에. 근데 이런 것도 또 보면은 이 차주가 쓴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블랙박스 2채널, 비흡연자 차량, 협력업체 통한 뭐 이런 거, 닥터 BMW 활용하여 매번 센터에서 점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차를 올릴 때 이제 판매자가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 뭐 좋은 내용만 쓰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헤이딜러로 차를 팔았으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 이것도 뭐 참고할 수가 있겠죠. 차가 이제 그러고 나서 팔려서 수원내 매매 상사 넘어와서 차가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헤이딜러를 또 크로스 체크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차를 좀 유출을 많이 해가면서 고르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저는 이 차를 사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잖아요. 개싸잖아요, 890만원이면. 카바조나 마이바브 이런 거 활용해서 이 성능지에 거짓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차를 한번 쓱 보고 산다면은 굉장히 이런 거야말로 개꿀 가성비 매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험 이력 1,000만원 있지만
차에 이제 프레임엔 문제가 없고 결국에는 이제 바깥쪽에 껍데기들만 바꾼 거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 뭐 3투어링도 있고 3GT도 있고 뭐 528i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눈여겨서 보고 있으니까 계속 제가 고르면서 영상을 올릴 계획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차 약간 구매 후보에 두고 있지만 다른 차도 또 관심이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분이 찜해놓은 거 몇 개 소개시켜달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물론 제가 뭐라고 그 찜해놓은 거 뭐 숨기는 게 아니고 이게 제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할 때 제가 영향을 줄까봐 그래요. 또 정해지거나 뭐 또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은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로 소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